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대부분 제정신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구황후의 사만정벌. 근데 강정원 교수는 그 사만정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최소한 신라는 정복당해가지고 신라 왕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해될 수 있었다. 인정하겠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심리사학이 별겁니까? 사실 이건 일본 서기에서부터 날조된 거고 근대로 넘어와서 야마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니들을 지배해 왔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날조된 기록을 이용한 게 분명한데 지금 제가 아는 한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도 진구황후의 이런 기록은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관광을 경한 답사. 사실 뭐 책 쓰려고 답사 갔으니까 저는 관광은 아닙니다. 일본 가가지고 진구황후 능을 찾아봤거든. 일본에 가면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거기 유물이나 유적이 많아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일본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진구황후 능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인데 몰라. 진구황후 능이? 이러고 우리한테 반문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는 집회에 등장하던 인물은 보통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만 해도 집회에 등장했던 여자가 지금은 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본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데 강정원 교수는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학자보다 이거 더한 거 아니냐. 그 저한테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 논리 자체가 이 진구하고 관련된 논리 자체가 어떤 논리가 되느냐면 여기서 제가 그 초기 기록 얘기를 하면서 일본 서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수업 시간에 시간 낭비를 감수해 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일본 서기가 세계 최고로 조작된 역사서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다른 역사서는 꿈도 못 꾸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했다는 게 어디서 들통났다고 했죠? 일본 서기의 조작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비교가 기본이 됩니다. 진구황후 뒤쪽에 나오는 백제왕들 죽은 연도하고 맞춰보니까 2주갑 차이가 난다는 게 일본 서기의 연표 조작,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조작이 들통나는 기본적인 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일본 서기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했다는 걸 밝혀준 게 삼국사기 백제본기잖아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3세기 전반으로 돼 있는 진구황후의 시기를 이걸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4세기 중반으로 옮겼죠. 그런데 서구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맞춰서 옮겨놓은 일본 서기 진구황후의 활동연대에 맞춰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서구로 기록을 맞춰놨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용을 알면 코미디잖아. 삼국사기에 맞춰가지고 일본서기 기록을 조정을 해놨는데 조정한 일본서기 기록에 맞춰서 다시 삼국사기 기록을 또 조정을 해놔.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일본서기 연표 조작은 삼국사기 연표가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아까 기전체라는 걸 왜 강조를 했어요? 신라본기, 백제본기 다 따로 써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따로 써놓으면서 역사가 정확하게 맞아간다는 거는 한 나라 역사만, 적어도 삼국사기는 백제든 신라든
한 나라의 역사만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신라의 역사를 조작을 하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백제와 고구려의 연표도 다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하고 삼국서기 백제공기하고 비교를 할 때 이 둘만 딸랑 비교를 했겠냐고. 백제는 고구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그리고 동시에 중원의 왕조하고도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는 다시 중원의 왕조하고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고구려와 중원 왕조하고 관계를 가진 이 연표하고 고구려와 백제를 가진 그 관계를 가진 연표가 맞아 들어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가 기전체라는 의미 자체가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이고 조작을 하려면 중원의 기록까지 다 조작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삼국사기가 신라 역사는 조작을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중원의 역사하고는 왜 맞아가냐고. 이거는 이들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라가 있으면 신라는 백제 고구려하고 연대가 맞아가야 되고 그 백제 고구려는 중원의 왕조들하고 사건의 연대가 맞아가야 되고 실제로 맞는데 삼국사기 신라 본기만 조작했으면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는 그것도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작하면 중국의 왕조의 관계도 다 조작을 해야 돼. 그럼 중국 사서까지 김무식이 다 조작했다고?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게 서울대학 박사학위 논문의 논리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네요. 그러면서 이 논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의 저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진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는 희한하게 원삼국 시대가 생겨나고 그런 뿌리가 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코미디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이 근거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또 한번 검증해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그나마 맞아가면 혹시 가능성이라도 점쳐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강종훈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제멋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옮겨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것도 사례 하나만 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삼국사기 처음에부터 그래 여기까지 이제 5대 왕이 있습니다. 4대 왕이 누구냐면은 첨예 다음에 미추가 있고 미추 다음에 기림인가? 유래가 있고 유래 다음에 기림이 있어요. 근데 이 첨예니사금이 이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보면 247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흐레가 왕에 올랐다가 마지막에 죽는 연도가 356년이에요. 100년이 넘죠. 한 109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종훈 교수는 이거 연표 조작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가 AD 350년에서 370년 사이래요. 그러니까 이 5대 왕이 20년 내에 다 즉위했다가 죽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신라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일이 많아서 왕도 그렇게 빨리 교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다 합쳐봤자 사실 20년, 아무리 그래봤자 20년에서 30년 사이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이 사이에 기록이 있는 걸 세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대사 기록의 특징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저렇게 옮겨놓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 때만 해도 조선 때 같이 현대 기록이나 조선시대 기록처럼 기록이 매일 남아보세요. 지금처럼 10월 1일 무슨 일, 10월 2일 무슨 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조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는 건데 고대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첨예 1년에 기록이 있으면은 첨예 3년, 5년, 8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은 사실 20년치밖에 안 되는데 잡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세봤더니 기록이 있는 연대만 57년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첨예부터 흐레까지는 30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30년 넘어오는 거고 보통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20년이든 30년 되건 첨예에서 흐레 끝까지는 30년을 못 넘어가는데 기록이 있는 게 거의 2배 가까운 57년치라는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봤더니 강정훈 교수가 역사학부에다가 딱 쓴 반론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때 하도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삼국사기 편찬차가 이제 원제사인지 몰라도 이거 편찬할 때 1년치 기록을 2년치로 나눠서 썼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년치 기록을 2년치로 나눠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되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방학 숙제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일기지. 다른 거는 그냥 몰아서 숙제를 하면 되는데 방학 동안에 실컷 놀고 나서 한 2달치 일기를 몰아서 쓰자니 도대체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기를 쓰냐면은 놀이공원에 놀러 간 건 기억이 나. 그러니까 7월 1일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 7월 2일 점심을 먹었다. 7월 3일 회전 목마를 탔다. 7월 4일 집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개구장이를 일기는 가끔 가다가 몰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를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록을 저렇게 쓰겠습니까? 뭐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럼 97년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한에다가 다 기록을 하나? 강정훈 교수 늘리자면 그것도 이렇게 적어야 돼요. 97년 몇 월 며칠 외화가 부족했다. 98년 IMF에다가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 99년 깡두시가 왔다. 2000년 IMF에서 돈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겠냐고. 근데 삼국사기를 이런 식으로 평균 1년치 기록을 2개로 쪼개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게 서울대학 박사 논문의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아까 문제가 된 게 있죠. 일본서기 조작이 백제봉기, 삼국사기 백제봉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조작이 밝혀졌다. 그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삼국사기 백제봉기는 주변의 고구려나 중원제국하고 맞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종훈이라는 교수는 지가 신라서 전공이라고 신라 본기 연표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쫙 조정, 자기 말대로 하면 조정을 해가지고 300년치 기록을 몇십 년으로 쫙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 같은 나라들하고 주변 나라하고 아예 관계를 안 맺었으면 모르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좀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별로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일본서기도 조작됐으니까 기록도 별로 많지도 않고 어차피 일본서기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신라와 백제의 관계다. 이거는 연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사례를 들면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내무왕. 4세기 후반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중후반. 근데 강정훈 교수 논리대로 하면은 거의 4세기 말 사람이야. 4세기 말이라고 중후반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내무랑은 백제의 근초고왕하고 사신을 교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임나일본부 관계되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돼서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366년하고 368년에 근초고왕이 내무랑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373년에도 보내. 이 사이에 백제 독산성주가 신라로 망명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373년에 근초고왕이 항의국서도 보내요. 그런데 내무랑이 4세기 말 사람이 되면 내무랑은 침류왕 때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근초고왕이 사신을 보낸 내무랑은 도대체 누구일까? 희한하게 되잖아요. 근초고왕은 4세기 중반 사람이라는 거 공인도 있고 내무랑은 4세기 말 사람이래. 이렇게 바꿔야 된대. 그럼 근초고왕은 여기서 이제 학설이 한 두 가지 나오게 되는데 삼국시대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근초고왕이 미래로 사신을 보냈을까? 그러면 이게 증명해야 될 게 다르죠. 삼국시대에도 타임머신이 있었다는 논리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현대에도 없는 타임머신이 근초고왕 때 있었을 리가 없지. 그럼 무슨 논리가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딱 역사학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놨더니 답이 뭐냐면은 삼국사기 편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아들인 근구수왕인지 손자인 침류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침류왕 때나 근구수왕 때 내무왕한테 보낸 사신을 근초고왕이 보냈다고 조작해서 썼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개구장의 일기보다 더해. 아무리 개구장의 일기라도 일기 한꺼번에 써야 돼가지고 막 놀이공원 놀러 가가지고 4일치 5일치 조작해내더라도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내 친구가 싸웠다고 쓰겠어? 사신이 그렇잖아요. 근초고왕이 내물한테 보낸 사신인데 근구수왕이나 침류왕이 보낸 사신을 근초고왕이 보냈다고 썼대요. 삼국사기든 삼국사기 원사료든 대개 정사는 유학자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거 역사 정리하는 사람들이 뭔 이유가 있다고 도대체 왜 근초왕이 보낸 사신을 근구수왕이나 침류왕이 보냈다고 썼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문제 제기한 건데 그 이후로 20년 지날 때까지 여기에 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부 건드려 놨더니 내가 아는 한 뭐 요즘에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데 10몇 년 동안 신라서 논문을 안 쓰더라고. 갑자기 신라서 전공인데 백제 논문을 쓰더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논리인데 이 납득할 수가 없는 논리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국사기는 조작됐다. 일본서기 버금가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한 두 번째 역사사가 되는 겁니다.
일본 서기 이외에는 그런 역사서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삼국사기는 일본 서기처럼 조작된 역사서래요.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조작된 역사서니까 삼국사기를 못 믿고 아예 사료로 이용을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파렴치하게 조작을 했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삼국사기는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한국고대사 복원화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대개 일본 서기같이 아까 서구로처럼 신라가 일본에 정복당해서 왕이 마음대로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신라서 써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아까 근초광세를 봐서 이 관계사도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사신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재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논문 여러 편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 컨텐츠에다가 이리저리 찢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명할 고대사하고 서울대학에서 이런 걸 전제로 쓴 고대사하고는 같은 나라 역사가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써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비가 걸리잖아요. 왜 삼국사기는 얘기 안 하느냐? 삼국사도 얘기할 거 많아요. 근데 적어도 삼국사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억울하게 몰렸다는 얘기는 해놓고 가야지. 삼국사기도 조작됐으니까 너는 깨끗하냐? 너도 털면 먼지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너 못 믿겠다고 몰아가는 거 그냥 수긍하고 일본 한국사학자들이 쓴 고대사 책에 맞춰가지고 니네 고대사 써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찍 끝낸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겠지만 삼국사기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버리고 갈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삼국사기에서 좀 왜곡됐거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설명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고대사 책에 지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 결론부터 이해하기 쉽게 내려놓은 것 같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걸 일단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삼국사기. 근데 삼국사기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중엽에 와서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를 가지고 이 삼국지 위지동일전을 비롯한 중국 사서의 신뢰를 크게 두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당대에 작성이 됐다는 거거든. 실제로 이 중국의 삼국시대, 위초고 이런 나라들이 망한 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뒤에 이 진시대, 동진시대죠. 이때 정리가 됐으니까 뭐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정리가 됐으니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삼국사기는 10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정리를 했으니 그때까지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리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도 헷갈린다. 요 팩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시비가 되는 게 신라 중심 사료 아니냐. 왜 신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이제 그 초기 기록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돼버리는데 사실 그 당시 역사의 흐름을 보면 북방일수록 그 중원에서 적어도 이 시기에는 중원이 중심 세력이고 중심의 문화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이 국가체제라든가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화의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원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체제 정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나라가 보면 이 삼국 중에서 뭐 가해까지 포함돼, 뭐 가해나 외도 포함해봤자 별로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어떤 세력하고 비교해도 가장 선진국이고 그 다음이 백제고, 그러니까 신라나 가야나 외는 후진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선진 문화를 직접 수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계화에 그만큼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외가 일본에선 견당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견당사학이 중요하냐면은 일본이 대륙의 문물을 직접 수입하기 시작한 게 견당사가 오고 가면서부터거든.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이전에는 대륙의 문물을 직접 수입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견당사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선배 하나가 참 소갈머리 없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신라의 견당사 연구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주목을 안 하더래. 툴툴거리는데 왜 주목을 안 하겠어요? 아니 견당사 신라만 보냈냐고.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갔는데 뭐 당나라에 간 사실만 중요하겠어. 근데 일본은 거의 유일무이해. 당나라 때 대륙하고 교통은 끊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가 그럴 정도면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원 제국하고 직접 외교를 한 게 언제냐면 6세기부터. 소위 삼국통일할 때 그 외교가 빛을 발해가지고 이른바 삼국통일에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지 혼자 한 거 아니죠. 근데 그 외교가 굉장히 늦기 시작한 거예요. 4세기 때만 해도 고구려 사신한테 더부사리로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이 돼버리네. 분명히 대세는 고구려, 백제, 신라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면 신라가 제일 먼저 공국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삼국사지를 쫙 읽어보면 신라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 것처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백제를 많이 깎아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제하면 누구부터 떠올라요? 아마 10중 8구 의자왕부터 떠오를걸?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근초고왕의 업적도 삼국사기에는 거의 없어. 평양서까지 올라가가지고 고구원왕 죽인 얘기 이외에는 근초고왕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유를 배반적으로 일본서기 보고 한 겁니다. 이럴 정도. 근데 의제왕 때도 여러분들은 의제왕이 형편없는 왕으로 알고 있고 그때 백제가 뒤에서 이제 삼천국녀하고 놀아나고 술 마시고 이제 방탕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한 걸로 돼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신라가 가해까지 집어먹고 난 다음에 진덕여왕 때 김유신이 백제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진덕여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소국이고 쟤는 대국인데 소국이 대국한테 대들면 되겠느냐. 진덕여왕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국사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백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 갖지 않고 백제는 약한 나라여서 신라한테까지 밀린 나라로 알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골적으로 삼국사기는 신라의 힘을 줘서 쓴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건데 이게 시비가 붙어요. 진짜 신라 중심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붙어요. 썼다면 이유가 뭐냐 라는 건데 일단 신라 중심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의 시비를 보면 그래요. 안 썼다고 신라 중심이 아니라 공정하게 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계량사학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삼국사기 갖다 놓고서 기록의 양을 봐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이전에 보면 공평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보면 공평하게 쓴 것 같지? 그리고 기전체라는 게 뭐냐면 다 왕조를 이 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기전체 그럼 기전체만 외웠겠지만 원래 전근대
중국 사서의 기록은 기와 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기는 뭐냐면 정통 왕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전은 뭐냐? 개인에 대한 기록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중국 사서에 우리 기록이 어디 들어가 있자 그랬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죠. 동의전이에요. 동의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통 왕조가 아닌 오랑캐는 왕조를 뜻하는 기를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록인 전, 한 나라의 기록을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본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공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대사를 쓸 때 누구나 지금 상황을 뻔히 알아볼 수 있는 현대를 쓸 때 지금 현대 20세기에서 21세기 기록 중에서 미국하고 한국에 관한 기록이 비슷하게 나온다. 어떤 놈이 썼겠어요? 이거? 한국 놈이 쓰지 않아야 공정하게 썼다면 미국하고 한국의 기록이 어떻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 혼자서 지금 뭐 좀 휘포를 부려도 누가 찍소리도 못할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나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나라. 그런 나라하고 아무리 커도 그렇지 그냥 아시아권에서 좀 나간다는 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그럼 기록은 이쪽이 훨씬 많은 게 정상이지. 그럼 고구려하고 신라를 비교해봐도 그렇지. 중원하는 제국한테 빳빳이 고개 들고 전문용어로 개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일으켰던 고구려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최후진 지역에서 일어난 신라하고 비슷하겠냐고. 비슷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삼국사기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읽다 보면 신라에 대해서만 좋은 인상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읽으면서 파악한 건데 고구려나 백제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비판을 한 게 나와. 어떻게 왕이 이딴 짓을 하냐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읽어보세요. 왕에 대한 욕이 안 나와. 신라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백제 동성왕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백제 동성왕은 그 전에 고구려한테 한성백제 마하고 이 공주로 옮겨가지고 중흥을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백성이 굶어 죽는데도 창고를 안 열었다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놈이다. 근데 똑같은 가뭄이나 뭐 재해가 신라에 들면 신라 왕들은 거의 예외 없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휼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이것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흉년이나 재해가 들면은 백제 백성이 신라로 도망가는 건 많이 나와요. 고구려 백성도 위나라나 이런 데로 도망가는 일이 많이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 못같이 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백성이 도망가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충분하거든. 근데 신라 백성이 외국으로 도망간 일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녘 동포들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다 도망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대한민국으로도 오고 대한민국으로 보라면은 그 지금 상황에서 낯선 체제에 적응하느라고 2등 민족 되는데 2등 시민 되는 거 알면서도 오면 측은하면서도 우습게 보이잖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에 보니까 북한 그려놓고 거지 새끼들 이렇게 적어놨더라. 그런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그 이미지를 딱 보면 백성들 관리 못한 나라와 잘한 나라 이런 이미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라 중심적으로 안 썼겠느냐. 물론 그 이유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라 중심으로 사료가 남아있으니까 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사실 신라 쪽의 기록은 이 고려한테 평화적으로 항복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있겠지만 고구려나 백제는 망한 다음에
분명히 고구려나 백제도 역사를 편찬했던 내용은 나옵니다. 뭐 고구려에서 유기 편찬하고 뭐 신라에서 박사공이 사기 편찬하고, 실제로 보면은 그냥 편찬했다는 게 아니라 백제 3서라고 부르는 백제가 편찬한 역사서가 있었다는 게 일본 서기에는 이름까지 나와요. 백제기, 백제신참, 백제분기. 그리고 거기서 인용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 백제도 역사 편찬한 건 아는데 왜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느냐? 없어졌다 이거야. 고구려가 편찬한 역사는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럼 백제 쪽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팔이 굽었어요. 삼국사기 쓰는 사람이 분명히 팔이 안쪽으로 굽고 있어. 아까 제가 났을 때 신라 백성은 다른 나라로 도망간 기록이 없고 백제나 고구려 백성만 도망간 기록이 있다. 이거는 지금 정치인들이 역사 현장에 현장에서 사건 왜곡시킬 때도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도 왜 이것부터 얘기를 주냐면은 삼국사기가 믿을만하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역사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서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느냐, 심지어는 댓글에도 왜 시비를 거느냐, 이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하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한테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아마 수십 번 당할 거고, 이거 잘못 당하면 그걸로 인생 망가지는 경우 나와요. 그러니까 별 죄 안 짓고 지금 감옥 가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뭐 잘하면 앞으로 검찰총장도 감옥 가게 생겼더구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당장 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내 목숨, 내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일이고, 이런 일 한번 터지면 주변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요. 아예 집단 학살까지 일어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작의 실체, 이걸 이해해 두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한 것도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느냐, 학문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현실적인 이권. 식민사학은 좀 크게 국가적인 이권이 걸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학자라는 인간들은 왜 그런데 추종을 하겠어요? 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지 선생한테 배운 걸 그대로 노력 없이 써먹기 위해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있지도 않은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면서 한국 사학자들이 조작한 역사 머릿속에 꾸겨넣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일 생겼을 때 역사 팔아가지고 뭔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 영향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도 없이 다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국사기 쓸 때도 저는 삼국사기라고 정치적인 의도가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서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초기 기록의 신빙성 같은 경우엔 일본서기에 비해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했다는 근거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왜곡돼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라 중심적인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오히려 식민사학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데 악용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악용되는 사례는 좀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이라도 하세요. 그럼 뭘 근거로 신라 중심이라고 얘기하냐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신라를 미화하면서 쓰는 게 뚜렷하잖아요. 비중도 실제 비중에 비해서 작은 나라인 신라 비중을 높게 쓴 거 보면 분명히 신라에 이게 방점이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건데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된 제일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부식이 신라계라는 거 아는 사람. 경주 김씨인데 그건 고려사에 보면은 김부식이 3인 형제가 있었거든. 근데 형인 김부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려사 열전에 김부식은 열전에 하는데 김부일이 있어요. 그 김부일을 보면서 신라의 공손이다. 신라계 자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김부식도 형제니까 이거 신라계예요.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전에 있었던 묘청에는. 그러니까 역사서를 쓸 때는 그 당시의 중요 정치 상황이 반영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고대사를 쓴 삼국사기를 가지고 고려 시대에 일어났던 일하고 연결을 시키느냐는데 실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묘청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서경 출신인 묘청이 들어와서 서경파 귀족들 규합한 다음에 고려 인종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되고 그냥 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금 금이 차지하고 있는 북방 영토를 우리가 뺏어야 된다. 북벌하자. 이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국붕이지.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건데 김부식이 바로 거기 반대하는 파였잖아요. 그래서 내전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김부식이 묘청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신라의 영역을 이어받은 나라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고구려 팔아먹는 건 사실 좀 민망한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밑바닥에 까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하느냐. 노골적으로 하면 아무리 김부식이라도 이게 목에 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고구려 여러분들은 별개 나라라는 걸 이렇게 구별해 쓰면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장수왕 때인데 장수왕 때 이름은 고구려가 고려라고 썼다는 거 압니까? 원래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원래 고구려인들은 후반기에 자기 나라를 고려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왕건은 헷갈리게 앞에서 쓰던 사람들 왕조를 그냥 썼느냐. 이게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전근대 동아시아는 참신한 거 싫어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도 이전에 없었던 나라 이름을 참신하게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왕건이 자기가 세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붙였느냐. 나 고구려 후계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일면식이라도 있어요? 고구려는 부여시고 왕건은 그냥 왕신데 그 왕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왕건은 왕이 성인지도 몰라. 왕건 아버지 이름 알아요? 용건이야. 할아버지 이름은 뭐냐? 작재건이야. 건씨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럼 용이 성이야? 작재가 성이야? 헷갈리죠? 왕씨라는 거 그냥 왕건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뿌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 돼가지고 고려 판 거예요. 근데 이게 태조가 팔았단 말이야. 고려라는 나라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정치예요. 왕건이 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고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선언을 한 건데 어떤 놈이 에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인 줄 압니까? 이건 역적질이지. 이런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김부식은 단순히 신라이기 때문에 신라 편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정치 상황이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은근히 우리는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정통성을 왕건은 고구려에서 찾았지만 김부식은 신라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역사서에 음으로 양으로 베이스 밑에다 깔아버린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삼국사 읽어보면 제일 피본 나라가 백제일 거예요. 고구려는 욕을 하는데 그냥 왕들 개인적인 비리나 욕을 해야지 왕조 자체를 깎아내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신라는 지가 미는 왕조니까 그렇고. 근데 백제는 누가 비호해 줄 놈이 없어. 오히려 후묘 10조에 저 공주 이남의 놈들은 반역의 기운이 있으니까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백제는 막 깎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 만들어내고, 혹시 이 중에 삼천궁녀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부여 놀러 가면 맨날 그 그림 그려놨는데 고란사에 그림 그려가지고 백제 화백에 그린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언제 그린 건데? 내가 하나 현대 와서 그린 건데.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를 그때 백제 사람 어떻게 그리겠어? 그런 정도까지 뻥을 많이 쳐놨어요. 그 뻥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대사 이미지하고 제가 아는 실제 조금 기록을 뒤져보는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진 건데 그런 게 삼국사기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이 김부식이 신라 쪽에다가 기울여서 쓴 게 나오는 거고 그게 피해자가 백제라는 거.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김부식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신라 쪽에다 은근히 편을 들으냐면은 백제 쪽에서, 신라 쪽에서 길선인가 하는 녀석이 한 3세기 초인가? 죄를 저지르고 백제로 도망가요. 백제왕이 이거 받아줘줬어. 신라 쪽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안 줘주니까 전쟁 났어. 김부식은 여기다 사론 붙입니다. 신나게 욕해요. 백제왕이라는 작자가 왜 남의 나라 역적을 받아들여가지고 전쟁 나게 하고 백성을 상하게 했느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근초고왕 때는 독산 성주가 600명이나 끌고 도망가지. 근초고왕이 막 항해를 해요. 전쟁은 안 났지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신라에서 백제로 도망간 거 받아준 놈은 죽일 놈인데 백제에서 신라로 도망간 거는 뭐 그냥. 오히려 내무랑이 근초고왕한테 보낸 국서만 크게 뒤에 결론이 적혀져 있지. 아니 당신은 당신네 백성을 똑바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나한테 도망온 거 가지고 당신 정치 똑바로 못한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왜 나한테 탓이냐. 이 얘기를 적어놨어요. 같은 사건인데 신라에서 백제로 도망간 거 받아주면 죽일 놈이고 백제에서 신라로 도망간 거 받아주면 네가 정치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늘어놓는 이유는 삼국사기도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기울어진 게 있고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대충 소개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적용해봐.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없던 얘기, 심지어는 있었던 일의 수백 년치 기록을 옮겨놓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일본 서기는 황국사건이 분명히 그렇게 작용한 적이 있잖아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강조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그 조작의 중심 인물이 진궁왕후냐고. 진궁왕후 중심으로 수백 년째 옮겨놨는데 그 진궁왕후 단서를 남겨놨잖아요. 힘있고하고 동일 인물이래. 어떻게 4세기 중반의 여자하고 3세기 전반의 여자하고 동일 인물이냐고. 이거 맞추려고 사설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가 신라 편을 졌다고 해가지고 김부식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휘가다 옮길 이유가 있냐고. 이거는 평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론을 평가하는 거 보면 노골적으로 신라 편을 들어.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가 망했을 때는 정치 잘못해서 망했다고 신나게 욕을 하는데 신라가 망할 때는 대세가 기울은 걸 깨닫고 우리 태조한테 항복을 해왔으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결정이냐. 이런 식이야. 신라가 망한 이유는 불교 때문에 망했다는 거고 그건 지가 유학자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에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편들 때는 수리부작이라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게 사건이 자체를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고 당당하게 사신의 입장,
역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저승사자가 아니라. 이 사신의 입장에서 쓴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써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수법을 쓰는 삼국사기가 일본 서기처럼 수백 년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아까 말한 대로 식민사학자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유는 이렇게 돼요. 지금 한일 관계사에서 쟁점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임나 일본부인데 이게 쟁점이 되는 구조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잠시 설명을 했지만 3세기부터 5세기 요 상황이 아마 동아시아 역사, 한일 관계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북방에 강력한 고구려가 세워졌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이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 학자들이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워낙 기록상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안 답니다. 아예 고구려가 뭐 초기에는 국가가 됐느니 말든지 언제부터 국가가 됐느니 이렇지만 3세기쯤 되면 이미 한사군을 압박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강자로 올라간다는 데서 누구도 군소리를 안 해.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구려는 이렇게 확실한데 이 남방을 보면 여기 백제, 신라, 가야, 왜가 있죠. 그런데 신라만 빼고, 신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오락가락 했으니까 빼는데 나머지 세 세력은 고구려에 맞서는 안티 고구려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기에서 5세기까지 고구려와 안티 고구려 세력의 분쟁이 동아시아사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는 기본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그럼 안티 고구려 세력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백제가야 왠데 신라는 오락가락 했으니까 일단 제껴두고 그럼 이 안티 고구려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 이거야. 가야가 그럴 리는 없죠. 아무리 과대 포장을 해도 4세기쯤 가야가 강력한 세력이었다 이딴 소리까지 하는 사람까지는 봤는데 가야가 백제하고 왜를 이끄는 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신 나간 인간이니까 망할 6세기에 없어질 때까지 통합도 못했던 가야가 그런 세력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빠져. 그럼 논란은 뭐냐? 백제하고 왜가 남는데 이 둘 중에 누가 고구려와 맞섰던 세력이냐? 라는 게 임나일본부서를 비롯해서 지금 한일관계사, 동아시아사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격이 다른 게 웬만한 나라 역사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휘가닥 바꿔놓는 논란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순화당하고 싸웠다. 그런데 고구려에 비해서 순화당이 대국이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구려를 좋게 평가하더라도 고구려가 순화당보다 훨씬 강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논란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안티고구려 세력이 중심이 백제냐 왜냐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 지금 일본 쪽에서는 왜가 안티고구려 세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분쟁의 핵심은 고구려와 웨이 대립이었다.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고구려의 라이벌이 누구였냐고. 참고로 얘기하면 일본 학자들이 지금 할 말이 좀 없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지금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찾아보세요. 뭐 열심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 검색 시스템 돼 있으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쳐가지고 왜라는 글자가 나오나 찾아보세요. 딱 두 글자 나와. 근데 그것도 바다 건너 왜가 아니라 고구려 국내성의 뒷산인 외산.
그러면 고구려 쪽에서 왜를 언급한 게 뭐가 있느냐? 광개토왕비밖에 없어. 근데 그 광개토왕비는 나중에 이거 따로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왜가 신면에 넘어와서 뭐 그 백잔신라를 격파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건 대부분이 모르더라고. 전쟁 기념가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하고 싶어 하질 않아가지고 설명 해괴하게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광개토왕비 지금 학자들이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통되는 거 뻥이다. 십몇 년 전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거기 나오는 외는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외는 고구려 사람들이 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뻥을 쳐놓은 거다. 그거 빼놓고 나면 고구려 쪽에서 왜를 언급한 게 거의 없어.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 서기를 읽어봐도 고구려를 언급하는데 신빙성 있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구려 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말하나 마나 이 시기엔 백제야. 백제하고 고구려가 원수지간이 되고 티격태격 정도가 이제 피를 불렀거든. 아마 고구려가 제일 미워했던 게 백제일 거예요. 그건 도처에 나와. 광개토왕비 읽어도 재밌는 게 뭐냐면 신라나 왜나 가야는 다 자기 이름 불러줘요. 가라, 임나, 신라 이렇게 써주는데 백제가 안 나와. 백잔이 나와. 누구는 이거 가지고 백제하고 상관없는 백잔국이 따로 있었다 이런 학설을 써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광개토왕비에 백제가 안 나와. 그리고 백제는 거기하고 일본서기 6세기에만 떨렁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하고 이게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설을 인정하는 건 고구려가 왜 백잔이라고 썼느냐. 백제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이름을 제대로 안 써주는 거예요. 그 백제는 굉장히 이름 지을 때 나라 이름을 굉장히 여러분들 이름도 신경 써서 짓잖아요. 좋은 글자를 써서 지어. 근데 잔자는 좋은 뜻이 없어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고구려가 가장 의식되는 라이벌이니까 그렇게 썼지. 그러니까 중국 사서 아까 고구려를 좋게 쓴 게 별로 없다 그랬지. 왜 좋게 안 썼겠어요? 지한테 자꾸 위협이 되니까 저 X들. 감정이라는 게 그래. 아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 많은데 고대 출신들이 연대 출신들 어떻게 부르는데? 고대 출신들이 연대 출신들 언급하는 걸 보면은 연대는 저거 학교도 아니야.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연대나 고대나 그렇게 후진 학교야? 서울대 다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인데. 근데 왜 그러겠어요? 라이벌 의식 때문에 서로 깎아내려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깎아내리고 그대로 봐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놈들이 이게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광개토왕비도 얼마나 백제가 미웠으면 백제만큼은 그러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자체가 의식하고 있던 라이벌은 백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요. 일본 학계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든 고구려의 라이벌로 왜를 만들자면은 백제를 깎아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삼국사기 성향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시겠어요. 삼국사기도 적어도 일제 식민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좋잖아. 안 그래도 입장 곤란한데 가장 핵심적이니까 나중에 임나일본 문제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여주는 근초강에 대한 업적이 26년치까지 통째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기에서 이 통일기에서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신라를 과대 포장을 해주고 있어. 심지어는 백제 성왕이 진호왕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한강 지역 뺏긴 다음에 그거 반격하는 게 관상선전투 아닙니까? 여기 보면 관상선에서 대패를 한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대패를 한 건 신라예요. 백제군이 패배를 한 적이 없어.
그럼 백제군이 왜 물러나왔느냐? 관상세형을 함락시키고 전진하고 있다가 계속 진격하고 있는데 파죽지세로 성왕이 후방에서 오다가 뒤에 매복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매복에 걸린 것도 그런 거예요. 저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신라가 여기서 1차 병력 깨지니까 김유신이 할아버지인 김무력이한테 증원군 보내라 그럴 거예요. 증원군이 내려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성왕이 죽은 건 해프닝인데 그냥 경호원 50명 데리고 오다가 죽은 건데 그거 여러분들도 아마 백제군이 대패한 걸로 알고 있을걸?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백제가 형편없는 나라인 것처럼 쓰여져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백제사 전문가라는 원로도 백제사 책에서 지책에도 그렇게 썼더라고. 백제는 약한 나라였다. 그러니 삼국사기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적어도 일본 서기 그리고 초기 기록 이 초기 국가의 위상 고구려와 맞서는 한국계 고대 국가의 위상을 얘기할 때 삼국사기는 오히려 이 성향이 일본 쪽에 악용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국립국어원 놀러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예요. 그 엑스포 할 때 빗돌이라는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만화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빗돌이라는 놈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애들 데리고서 타임슬립을 해요. 신라 시대로 갔어. 근데 신라 시대에 가자마자 신라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다녀. 왜 도망가요? 물어봤더니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그 만화 딱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는 거야. 조선시대보다 더해. 그래서 신라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뭐냐? 만파식적이에요. 지들이 외놈들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구해가지고 이거 불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더라. 그거 딱 보면 신라라는 나라가 무슨 생각이 들어? 왜한테도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사는 나라. 이래서 황룡서 탑 지을 때 맨 밑에다가 일본을 지어가지고 일본을 좀 어떻게 막아달라.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이런 한심한 짓이 나고 있는 나라. 근데 왜 이게 뻥이냐면 기록을 뒤져보면 그 시기라고 지목되는 시기에는 일본하고 신라가 부딪힌 적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별로 쳐들어온 적도 없는데 왜 위협을 느껴? 그런데 왜 그따위 얘기를 써놨느냐? 이것도 삼국유사 성향을 보고 얘기해야지. 삼국유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얘가 쳐들어왔느냐 완전했는지 그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게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종교 부각해서 흔히 쓰는 거예요. 쳐들어왔느냐 안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요한 거는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고 싶으면 불법을 믿어라. 부처님한테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나라를 잘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때 외놈들이 쳐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이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코미디가 벌어졌는지 압니까? 문무왕의 수중릉이라는 데 있죠. 수중릉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속없이 거기 무덤인 줄 알고 조사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 들어서 기중기 들어서 올려봤더니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참 중장비 들어가기도 힘든데 떼돈 들어서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그것도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문무왕과 수중릉 외놈 막으려고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니까 저기 묻어달라고 다 헛소리야. 그것도 만들어내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신라가 일본을 공포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오히려 우리나라 사서들이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뻥친 거예요. 그때 당시 입장과 그때 역사를 쓰는 입장 때문에. 그러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한 주제하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유리하게 조작해 준 건 아니지. 그런데 왜 이걸 갖다 붙이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좀도둑질만 했는데 심지어는 지나갔는데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국가기밀누설 같은 중죄를 덮어씌우는.
삼국사기를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삼국사기를 비판하지 않느냐가 건전한 질문인 것 같죠? 그런 질문을 던질 놈이면 지도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배경 모르는 놈은 그따위로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바보가 그쪽에 경험 있는 사람은 질문하는 거 딱 보면 이게 악의적이라는 걸 알지. 아, 왜 삼국사기한테 지들 패거리는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왜 당신은 동조 안 하느냐. 그런데 삼국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이 신라 왕실 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 이유가 다 딴 데 있어. 일본서기처럼 자기네 정권 이걸 미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갖다 만들어 놓거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통째로 옮기거나 거는 삼국사기에서는 그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결론을 보면 그 논리 자체가 앞뒤도 안 맞는 거의 코미디인데 이게 서울대학에서 나서니까 정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삼국사기가 거짓말을 했건 일본서기가 거짓말을 했건 이 사실 자체로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인생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짱한 걸 가지고 조작으로 몰아가는 이 행태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수십 번도 더 맞닥뜨릴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 인생을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가질 겁니다. 이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자고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이 흉악한 일, 요즘에도 그 수법은 그대로 씁니다. 그 수법을 이해해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특히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논리와 근거를 조작하느냐. 이거 현실에도 지금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 대규모 금융비리를 저질렀다. 거기서 빵꾸 난 돈 나중에 누가 메울 것 같아요. 그 돈 해먹은 놈들이 한 푼이라도 메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국민연금이 빵꾸 났을 때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지금 몇 푼이나 받고 있다고 좋은 제도라고 그러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연금 받을 기대하면 바본데 이렇게 빵꾸 난 거 뭘로 메우겠냐고.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봐요. 이 수법하고 다른가. 사료를 조작했던 기법, 그 조작한 사료를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기법. 지금 정치권이나 힘 있는 기득권 집단, 아니면 기득권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구원할 교주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사기치는 집단들이 흔히 쓰는 수법. 역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환관들이 황제들한테 역사 공부하는 거 안 시키려고 그렇게 악을 썼다는 전설도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그동안 좀 강의할 때 방송 사고도 나고 이래서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길게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그래도 시간은 좀 남아있으니까 남은 시간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규 시간은 다 지났고 지금 쉬는 시간 끌어다가 질문을 받는 거지만 궁금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질문할 때는 아무도 안 하니까 사실 지금 보면서 면전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질문할 사람. 아무리 시간을 벌어줘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뭐 대충 이해한 걸로 알고 수업 끝낼까요? 예, 학생들이 원하면 끝내야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